때인데. 제가 뭐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 앉았죠. 할 일도 없고 놀 때인데. 이 도둑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명박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국가의 돈을 해먹는 게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정희 있을 때 청와대에 들락거릴 때부터. 이 사람 그래서 그 현대건설 사장 회장을 지내해 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욕심이 엄청 많았던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공무원들과 오랫동안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국가 돈을 빼먹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서울시 때 그거를 트레이닝 해본 거예요. 어떻게 돈을 빼먹고 어떻게 건축법을 완화시켜서 어떻게 돈을 뜯어먹는지 이걸 다 배운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재산이 많은 것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그 시작의 돈도 불법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깨놓고 야, 뭐 월급쟁이 사장이나 회장이 뭐 이렇게 재산이 많아?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계속 뒤로 빼돌려가지고 자기 친인척 명의로 지금 회사를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고요. 2007년 그 해 8월달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 이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유명한 이거 낙검수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바로 그 발언이죠. 똑같이 해야 돼요. 이때가 마찬가지? 바로 시장직이 내려놓고 난 그 해 딱 한 해만 지금 공직을 맡지 않았을 때죠. 뭐 도곡동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비슷해.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서장인 형님인 이상은이 자기 아들 어디 갈 데 없는 놈 꽂아서 이제 막 부사장 시키고 막 했어. 근데 사실은 실소유주인 이시영이 이제 치고 딱 들어오면서 뭐 그런 식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게 이시영 체제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요.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이런 어떤 서열상에 있어서 가장 돈 많은 이명박의 자식을 자기 원래 주인인 사람이 자기 꽂아 놓으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대리해서 다스를 끌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들이 이렇게 쫙쫙쫙쫙 나와요. 녹취록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버님, 이상은이죠. 아버님이 시영이하고 MB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MB하고 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좀 천천히 승진해라. 천천히 승진해라. 그거 맞는 말이었어요. 다음에 나도 회장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꼴을 당하니까 내가 울분이 터지지만 이 얘기를 회장님한테 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우리 느낌 그대로예요. 예. 신감사가 솔직히 말해서 시영이 편이지. 잠깐만 여기서 정황이 이제 필요해요. 네. 신학수라고 하는 다스의 감사가 이 동령한테 사표를 보내요. 너 나가야 되겠다. 출퇴근 버스 관련된 그렇죠, 비리 그렇죠. 혐의로 돈 받은 혐의로. 신감사가 솔직히 말해서 시영이 편이지. 내게 그건 안무개하고 동영이 문제니까 이 건은 이 부사장이 사표 쓰면 되는 건데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이 좋겠어? 다음에요. 사촌동생. 이시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촌 동생이. 네. 사촌동생이 이동영. 형을 해코지하고 형을 나가라고 해도 내가 똑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당장 내가 나갈 순 없는데 내년 몇 년 걸려서 나가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분명히. 밖에 나가서 뭘 해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쫓아내야지 지금. 그러니까 이 녹취록의 정황을 보면 확실하네요. 이상은, 이동영 이 라인을 내치고 이명박, 이시영 라인으로 갈아치기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동영이가 충고하는 거네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면 탈락. 이렇게 신기한 게 그렇지 않아도 저 자리를 비워줘야 이시영이 막 들어가고 이러는데 네. 마침 이동영이 그 비리 부주에 하나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딱 좋은 타이밍이 돼서 나가라는 압박을 주니까 지금 통화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막 억울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온 것인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스의 원래 종잣돈이 도곡동 땅 1000평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도곡 땅은 사실은 이상훈과 처남인 김재정 씨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고, 이게 지금 증명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다스에서 이시영이 본격적으로 주인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동영이 추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비애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럴 수 있는 거냐? 우리 아버지도 희생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적어도 도곡동 땅 다스의 종잣돈이었던 도곡동 땅 1000평, 이거에 이상훈과 김재정이 사장이 아니라면
이상훈과 김재정이 어떻게 이 도곡동 땅을 매입하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 매입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밝히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검찰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시기만 저는 저울질하고 있고 확인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 녹취록이, 그래서 제가 충격이라고 얘기했던 말은 이 녹취록 자체가 이상은이 회장이 아니라는 거를, 주인이 아니라는 거, 다스의 주인이 아닌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서 도곡동 땅이 이상은 거였는데 그럼 이걸 종잣돈으로 다스를 만들었는데 왜 이동영이 길을 못 피는 거냐? 아버지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 있었다면 여기 이상은의 출처만 밝히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간단합니다. 다스 지분이래요. 이상은이 지금 현재 47.26%고요. 그렇죠. 50% 이상은 주지 않았어요. 음. 그다음에 김재정한테 상속받은 권영미가 있을 것이고요. 등등 해서 지금 실제로 가장 대주주가 이상은인데 이렇게 정황들을 보면 확실해.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야. 근데 문제는요. 이게 법적으로 증거가 되진 않죠. 녹취에 있어서의 불법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녹취에 있어서의 불법성은 뭐 이거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가려주는 거지만 검찰은 당연히 수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이밀었을 거예요. 또는 소수로 활용할 수 있고. 소스라고 해서 뭔 말인지 했네. 소스. 다르면 안 돼. 유명한 이거 낙검수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바로 그 발언이죠. 똑같이 해야 돼요. 이때가 마찬가지? 바로 시장직이 내려놓고 난 그 해, 딱 한 해만 지금 공직을 맡지 않았을 때죠. 뭐 도곡동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비슷해. 뭐 도곡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서장인 형님인 이상은이 자기 아들 어디 갈 데 없는 꽂아서 이제 막 부사장 시키고 막 했어. 근데 사실은 실소유주인 이시영이 이제 치고 딱 들어오면서 뭐 그런 식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게 이시영 체제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요.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이런 어떤 서열상에 있어서 가장 돈 많은 이명박의 자식을 자기 원래 주인인 사람이 자기 꽂아 놓으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대리해서 다스를 끌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들이 이렇게 쫙쫙쫙쫙 나와요. 녹취록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버님, 이상은 이때인데. 제가 뭐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 앉았죠. 할 일도 없고 놀 때인데. 이 도둑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명박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국가의 돈을 해먹는 게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정희 있을 때 청와대에 들락거릴 때부터. 이 사람 그래서 그 현대건설 사장 회장을 지내해 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욕심이 엄청 많았던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공무원들과 오랫동안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국가 돈을 빼먹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서울시 때 그거를 트레이닝 해본 거예요. 어떻게 돈을 빼먹고 어떻게 건축법을 완화시켜서 어떻게 돈을 뜯어먹는지 이걸 다 배운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재산이 많은 것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그 시작의 돈도 불법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깨놓고 야, 뭐 월급쟁이 사장이나 회장이 뭐 이렇게 재산이 많아?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계속 뒤로 빼돌려가지고 자기 친인척 명의로 지금 회사를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고요. 2007년 그 해 8월달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 이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유명한 얘기예요. 아니죠. 아버님이 시영이하고 MB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MB하고 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좀 천천히 승진해라. 천천히 승진해라. 그 맞는 말이었어요. 다음에 나도 회장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꼴을 당하니까 내가 울분이 터지지만 이 얘기를 회장님한테 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우리 느낌 그대로예요. 예. 신감사가 솔직히 말해서 시영이 편이지. 잠깐만 여기서 정황이 이제 필요해요. 네. 신학수라고 하는 다스의 감사가 이 동령한테 사표를 보내요. 너 나가야 되겠다. 출퇴근 버스 관련된 그렇죠, 비리 그렇죠. 혐의로, 돈 받은 혐의로. 신감사가 솔직히 말해서 시영이 편이지. 내게 그건 안무개하고 동영이 문제니까 이 건은 이 부사장이 사표 쓰면 되는 건데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이 좋겠어? 다음에요. 사촌 동생. 이시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촌 동생이. 네. 사촌 동생이 이동형. 형을 해코지하고 형을 나가라고 해도 내가 똑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당장 내가 나갈 순 없는데 내년 몇 년 걸려서 나가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분명히. 밖에 나가서 뭘 해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쫓아내야지 지금. 그러니까 이 녹취록의 정황을 보면
확실하네요. 이상은, 이동영 이 라인을 내치고 이명박, 이시영 라인으로 갈아치기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동영이가 충고하는 거네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면 탈락.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렇지 않아도 저 자리를 비워줘야 이시영이 막 들어가고 이러는데 네. 마침 이동영이 그 비리 구조에 하나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딱 좋은 타이밍이 돼서 나가라는 압박을 주니까 지금 통화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막 억울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온 것인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스의 원래 종잣돈이 도곡동 땅 1000평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도곡 땅은 사실은 이상훈과 처남인 김재정 씨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고, 이게 지금 증명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다스에서 이시영이 본격적으로 주인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동형이 추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비애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럴 수 있는 거냐? 우리 아버지도 희생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적어도 도곡동 땅 다스의 종잣돈이었던 도곡동 땅 1000평, 이거에 이상훈과 김재정이 사장이 아니라면 이상훈과 김재정이 어떻게 이 도곡동 땅을 매입하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 매입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밝히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검찰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시기만 저는 저울질하고 있고 확인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 녹취록이, 그래서 제가 충격이라고 얘기했던 말은 이 녹취록 자체가 이상은이 회장이 아니라는 거를, 주인이 아니라는 거, 다스의 주인이 아닌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서 도곡동 땅이 이상은 거였는데 그럼 이걸 종잣돈으로 다스를 만들었는데 왜 이동영이 길을 못 피는 거냐? 아버지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 있었다면 여기 이상은의 출처만 밝히면 끝이